최근 마이푸차에서 사람들이 어떤 창업에 관심이 많은가 확인하는데요. 최근 창업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초만 해도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이 저가커피 전문점이 항상 순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1위랑 4위가 패시업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이거다 하고 자료조사를 다 했는데 이미지 따려고 보니까 2위로 떨어져 있고 어쨌든 오늘 주제는 무인 패시업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러닝을 하다가 쉬고 최근에 다시 다이어트 한다고 러닝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 요즘 강아지랑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유모차에 강아지들을 앉혀놓고 주인분들께서 산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이렇게 많아진 게 기분 탓은 아니었던 게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확실히 늘어난 게 맞았어요. 2022년에는 전 국민의 25.4%가 반려동물을 키웠었거든요. 2024년에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28.6%, 즉 14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키운다고 하네요. 출근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10명 중에 대충 2~3명은 키우는 거죠. 거기에 덩달아 반려동물 산업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불과 1.1조 원이었던 시장이 2022년에는 8조 5조 원까지 늘었고 2024년에는 자료가 좀 적긴 한데 찾아보니까 펫푸드나 용품들의 규모로만 봤을 때 4.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4.5조 원 정도면 국내 OTT 시장이 6.1조니까 푸드나 용품만으로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냐? 펫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건 사회적 구조 변화 때문인데요. 제 주변만 봐도 혼자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결혼을 하긴 했는데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은 혼자 많이 살더라고요. 제가 야 너 결혼 안 해? 이러면 집값이 주식이 내가 고퍼스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다 보니 결혼 정년기가 돼도 엄두를 못 내는 것도 있고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딩크족으로 사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출산 고령화로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가 자료를 봐도 20대 30대 그리고 60대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고 해요. 또 30대라 왜 키우는지 이해가 되는 게 출근을 하면 직장 상사 있잖아요. 말도 안 통해 귀엽지도 않아 답답해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퇴근을 하고 고양이를 보면 말은 안 통해도 너무 귀엽잖아. 가끔 뭔가 말하면 쌩까긴 하는데 그런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옛날 어른들은 애완동물이라고 했던 게 우리 때가 되면서 반려동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가족이니까 아프면 당연히 병원부터 데려가야 하잖아요. 2023년에는 78만 7천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46만 3천 원으로 2배 가까이 늘게 되고 밥도 잘 먹이고 옷도 사주고 해야 하니까 양육 비용도 2018년에는 12만 원이었던 게 2025년에는 19만 4천 원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개꿀 상승장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있습니까? 이런 시장을 노리고 프라임 프랜차이즈 용품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견생양품이랑 아무도 없게 두 업체가 있죠. 이 업체들이 내세운 마케팅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적은 평수와 인건비 없이 물건을 판매한다 인데요. 한국경쟁협회의 조사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인건비, 임차료인데요. 무인 펫샵은 8평에서 10평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임대료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사장이 직접 매대를 채우고 무인으로 24시간 돌리는 시스템이라 문제점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와 이거 완전 개꿀 사업 아이템이잖아 할 수 있는데 또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무인 매장들의 공통적인 단점들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도는 이제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오죽하면 무인 아이스크림 파장들은 절도범을 잡기 위해 하루 종일 CCTV를 보는 게 일이라고 하질 않나. 무인 인형 뽑기방을 차려놨더니 대변을 싸지르고 가서 무인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무인 사진관을 무인 모텔로 만들질 않나.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난 넘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 커뮤니티 사이트를 좀 돌아보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서 합의금으로 돈 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유통업체랑 경쟁해야 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쿠팡이랑 펫프렌즈가 있죠.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벽 파송까지 해주니까 이건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커뮤니티를 봐도 온라인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라면 굳이 무인 펫샵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보 공개서를 열어봤는데 2023년부터 폐점이 생기고 있었어요. 2023년, 2024년 아무도 없게는 25개, 견생양품은 21개가 폐점을 하고 개점도 23년도에 정고점을 찍고 조금씩 오픈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개점이랑 폐점 수만 보면 오프라인 용품점 시장이 이제 쉽지만 않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창업을 생각하셨던 분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개업자나 이런 사람들 믿지 마시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20대 30대 또는 60대 70대가 많은 아파트 지역 위주로 소득 수준이랑 입지 조사를 개인적으로 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하신다면 그래도 남들보단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